3월 26일 키움 기아전에서 이제 키움의 1라운더 신인 정현우가 승리 투수가 됩니다. 5이닝 동안 6실점 4자책, 8피안타, 4탈삼진. 예. 역대 12번째 고졸 신인 데뷔전에 승리 투수가 되는데 이게 근데 팬들에게 감론을박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투구수 122구를 던지면서 승리 투수가 됐어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1라운드 1픽이죠. 1픽. 네, 완전 1번이 돼. 완전 기대주였는데. 네. 근데 과연 첫 경기에서 첫 승리를 하는 게 그만큼이나 의미가 큰 일인가? 그건 좀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에 좋은 성적 냈을 때 1승을 해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데 첫 경기부터 이렇게 좀 무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또 류현진을 보유한 또 하나 팬 입장에서 아 그리고 류현진도 빨리 내려갔더라고요. 관리 측면에서. 네네네. 네. 언젠가부터 뭐 MLB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던지거나 이러면 부상 이 걱정이 언젠가부터 많이 현대야구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어느 정도 던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속구 투수가 많아지면서 또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고졸 신인이면 그렇게 몸이 완성된 게 완성된 아니죠. 상태도 아닌데 아. 첫 경기부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상대팀이 우리였기 때문에 네. 그 경기를 이제 저도 봤는데 그 상황이 이제 과거의 상황과 좀 약간 다르게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현우 선수가 사실 122개를 던졌는데 불펜에서 이제 선발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풀 때 보통 한 20-30개 정도를 던지고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전력 투구는 한 140, 50개 정도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키움이 그날 5회까지 11득점을 합니다. 11득점을 하죠. 그러니까 타선이 활발하게 터지면서 득점 투수에게는 지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휴식 시간이 좀 더 부여된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타선이 계속 정신없이 경기 그 공격 시간을 길게 가지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독도 이제 의사를 물어봤죠. 이제 홍원기 감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투구수 관리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홍원기 감독답지 않다. 그 홍원기 감독이 사실 로테이션 돌다가 투수들한테 네. 어떻게 휴가 갈래? 라고 로테이션 중에 그렇죠. 선수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휴가를 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관리형 감독이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원기예요. 원기. 그러니까 원기. 원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에너지시구나. 에너지를 굉장히 영어로 하면 에너지죠. 원기요. 원기요. 영어로 하면 에너지인데 이 선발의 에너지가 빠지는 거를 이분이 굉장히 그걸 경계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킴 구단이 이제 경기 후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현우 선수가 인터뷰했죠. 의지를 좀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정현우 선수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겠느냐. 팀이 충분히 이기고 있고 내가 원픽이에요. 올해 1라운드예요. 1라운드 전체 1순위입니다. 그러면 개막전 선발로 나서서 선발승을 챙길 수 있는 눈앞에 기회입니다. 팀이 11대 4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5에 올라간 건데 저 같아도 올라가겠다고 하겠습니다. 1라운드 근데 자신심을 좀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네. 이게 1승을 하고 나서 역시 전체 1번 첫 승 벌써 했구나. 이 기사 내용이 아니고 이게 맞나? 혹사 논란이 나고. 이런 기사로 다 도배가 되면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좀 댓글을 찾아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홍원기 감독님이 그동안 보여왔던 투구수 관리, 투수 체력 안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키움 팬들은 네. 괜찮아. 홍원기 감독만큼 생각해주는 감독 없어. 이렇게 댓글을 다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론이 자꾸 그거를 키운다고. 맞아요. 오히려 더 왜 이런 기사를 내냐고. 못 잘했다. 보던 투수니까. 1승 했고 잘했고 1라운드 픽 정말 잘했다. 막 이제 한없이 던졌다, 원없이 던졌다 이렇게 안 하고 다 무슨 100구만 넘어가면 혹사 논란 이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난하더라고요. 이런 경기가 2경기, 3경기 연속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수성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감독도 이례적으로 데뷔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기회를 좀 더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혹사를 많이 해서 낙인이 찍힌 감독의 선수도 아니고 이거는 저는 말씀대로 언론이 괜히 그냥 판 키우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롯데 전미르 선수 같은 네. 경우가 초반에 많이 초반에 잘 던져서 필승조로서 엄청 활약을 하고 작년에 물론 성적이 우리가 안 좋았지만 전미르 하나 건졌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전미르가 팔 아프다고 어깨 아프다 그러고 이제 뭔가 딱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 다시 기사 검색해가지고 사과해 그럴 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안 해두면 나중에 터지는 거는 터지고 나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또 구단과 팬들이 짊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는 저는 또 당연하다고 저는 선발에 이런 뭐 122구 혹사 논란도 있지만 불펜진 연투 그렇죠. 네. 두산이 이제 작년에 좀 피를 본 케이스인데 숫자 말 많았어요. 연승할 때 어떻게든 그 필승 개투조 투입해서 막아내고 11연승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연패 막 빠지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탄 게 불펜진이 이제 팔이 쓰면 쓸수록 강해지느냐 뭐 이런 그 이론이 있는가 하면 팔은 어깨는 소모된다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나뉘고 있는데 저도 관리 쪽이거든요. 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쪽인데 불펜들은 사실 경기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그 그럼요. 마운드에 서기 전까지 불펜에서 공을 던지면 연습 투구를 하거든요. 이것도 다 어깨를 좀 혹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독이 연투, 3연투 이런 건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선발 투수가 한 번씩 120개 던지는 건 이런 거 문제가 이해해줘. 없고 네. 중간 개투가 3일 연속 나가고 4일 연속 나가는 순간 팔은 바로 뭐 고장 날 텐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뭐 투수는 팔을 쓸수록 강해진다. 뭐 농구 선수는 무릎을 뭐 갈릴수록 더 시대의 개소리라고.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야구판에서 나온 제일 사기꾼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람 몸이 유한한데. 흔히 이제 어깨와 팔꿈치를 우리가 야구 팬들이 연필심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달아. 빠르게 쓸수록 부러지거나 갈려. 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필심에 비유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주면서 템포 조절을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122구는 분명 무리는 무리예요.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도 사실 올라오면 뭐 15개, 뭐 20개 던지고 이내로 던지고 내려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불펜에서 몸을 풀 때는 이미 20개 정도를 던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3연투를 하게 되면 이 선수는 거의 40-50개씩을 3일 연속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이거를 이제 뭐 투수 코치와 협의해서 로테이션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팀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또 무리에 쓰게 되면 또 장기적인 페넌트 레이스를 끌고 가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손실이 크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예 그 경기 전에 오늘은 어떤 투수 휴식일이다. 그렇죠. 아예 아예 배제를 그냥 해버리는 네. 경우도 필요해요.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작년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여름에 쫙 올라와서 뭐 5강을 또 다시 하니 마니 막 하다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개소리가 된 원인도 결국에는 초반에 불펜이 갈리고 혹사가 된 것들이 나중에 불펜이 못 막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힘이 떨어져서. 장기 레이스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3연투가 우리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죠. 정철원, 박진, 맞아요. 정현수 그 얘기 3명 다 지금 3연투를 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선수가 없어 보이기도 네. 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투수를 지금 엔트리 조정을 해가지고 유격수 오디션 그만 보고 투수 몇 명 더 올려가지고 지금 투수를 빨리 그거 오디션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아니면은 작년 꼴 분명히 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지금 배찬승이라는 슈퍼루키가 들어와서 막 154 빵빵 던지고 잘하고 있는데 두산전에서 배찬승이 나와서 1이닝을 채 10개가 안 되는 공으로 깔끔하게 막았어요. 다음 이닝 내보낼 수도 있는데 10개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이제 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오늘 하루는 이 선수에게 휴식을 줍니다.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로드 매니지먼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구는 어차피 3연전이고 나는 이 선수 보러 갔는데 이 선수가 휴식이라고 이런 비난을 받을 여지도 없어요. 3연전이니까. 농구는 진짜 어쩌다가 한 경기를 뭐 멀리서 보게 되는데 이 선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팬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슈퍼스타가 안 나오는. 네, 야구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서로 눈치 안 보고 또 뭐 기자들도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좀 선수를 보호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없긴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혹사지수 생각할 때 저희 LG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장현식 선수입니다. 기아에서 그냥 좀 우승까지 시켜버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아픈가?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장현식 같은 경우는 지금 발목인대 부상인데
구속이 좀 약간 떨어져 있죠. 이제 발목은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2군 경기에서 이제 한 경기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140을 지금 못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목이라는 부분이 이제 디딤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에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그 힘을 싣는 데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는. 뭐 농구에서 말해서 이제 무릎 부상 같은 건데. 아무래도 좀 점프할 때 뭐 부담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장현식도 자기 페이스가 올라오면 사실 LG 불펜의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죠. 21년부터 24년까지 거의 평균 65에서 70경기를 했는데 특히 작년에는 이제 75경기 75.1이닝을 던져서 많이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우승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승을 해보면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연습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우승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92년이어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두 팀. 마음도 들뜨고 뭔가 스윙 캠프 막 유튜브 그리고 연습이 좀 줄었는데 많이 쉬어야 되느냐 쉬지도 못하고 했었기 때문에 장현식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 김진성이랑 장현식이 작년에 70이닝 이상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 아이고 진성이 형은 진짜 너무 고맙죠. 그 2024 시즌 혹사 지수를 보니까 가장 많이 혹사당한 선수가 노경은이에요. SSG에. 와 이번 83년 야. 대단해요. 근데 지금도 쌩쌩해. 와, 150 대단해. 가까이 던지는 148막 나오네. 이 노경은에게만큼은 어깨는 연필이 아니다. 058이다. 058이다.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타고났어. 김태견도 그렇지 않아요? 김태견도 관리를 작년에 팬들이 열성적으로 해줘야 된다. 압박을 가했죠. 여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연투 안 하게 하고 멀티 이닝 안 하게 하려고 팬들도 많이 좀 소리를 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경은 예를 들어주는데 평소에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선수가 지금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가 너무나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구대성 선수도 그렇지만 그냥 058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그 선수들의 노력을 팬들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결과 등판 횟수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충분히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대단한 선수인 거죠. 투구 폼도 약간 어깨를 덜 쓰는 그렇죠. 폼 아니겠습니까?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현대야구에서는 혹사에 대한 경계를 하고 관리해주고 있는데 사실 KBO 역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보면 저는 기아랑 삼성이었나요? 한국 시리즈에서 박충식의 15이닝 완봉 15이닝 역투 150개 넘었죠 그때. 진짜 하얗게 불태우고 1990 야, 뭐 저 굉장히 인상 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도 대서특필 됐었어요. 맞아요. 기아는 투수를 여러 명 바꾸는데 혼자서 마운드를 지켰던 박충식 15이닝 15이닝을 던지고 나서 역시 좀 혹사 좀그 여파가 있었죠. 제 기억에 96년 한국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제 해태 시절이죠. 해태 시절. 굉장했던 그 경기. 박충식 혼자서 상대했던 그런 경기도 있었고 선동열과 최동원 이건 영화로도 있었잖아요. 퍼펙트 게임. 아이 지금 사실 그 마함 해보입시더로 미화되고 있는데 맞아. 여기까지 왔는데 웃자겠노. 혼자겠노.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가는 건데 사실은 미화죠 미화. 아씨 아파 죽겠네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화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지금에까지 데리고 와서 뭔가 하는 거는 맞아요. 좀 아니다. 그때 진짜 우승이랑 바꾼 거잖아요. 어깨랑 최동원의 어깨와 우승을 했으니까 더 미화됐죠. 코피 나고 막. 근데 지금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저는 들었거든요. 우승할 수 있다면 아니면 감독이 부른다면 내가 노할 선수 아무도 없다. 근데 그거 전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고 다 나간다. 그 슬램덩크에 감독님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수는 감독이 항상 호출하면 안 나갈 선수는 아무도 없대요. 내가 설령 혹사당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도 뛰고 싶고 뛰는 게 곧 내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뛴다.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갈렸던 우리 권혁 선수, 송창식 선수, 박정진 선수, 박정진 맞네. 얼투. 거의 매일 나왔잖아요. 송창식. 근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권혁 선수도 난 하나도 후회 안 한다. 맞아요. 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언제든지 나는 나갈 생각이었고 단 1도 후회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좀 물어보면은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열정 페이지 거의. 그럼 어제 많이 던졌는데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지? 나도 어제 그 생각 들었다. 터커 데이비슨이 6회까지 93개인가를 던졌어. 근데 가가지고 You 오케이 그런데 나 이러겠냐고. Keep going. 아 sure 막 이러고 나가겠지. 그 터져난 다음에 프로가 왜 프로인데 진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선수의 그때의 전성기를 본 우리가 불안한 것보다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팬의 마음 아닐까. 길게 오래오래.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 매니저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뛰고 싶어 하는데 그거 못 뛰게 하고 관리하라고 너 앉혀놓은 거야.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감독들한테 하더라고, 야구 감독들한테는. 그게 정말 낭만으로 갈 수 없는 게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혹사를 당하면 그 다음에 표가 딱 나고 부상당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많은 데이터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아이콘 저기 임창규 생각납니다. 낭만의 또 아이콘이기도 하고 데뷔하자마자 그냥 너무 강속구 150을 원래 던졌던 선수잖아요. 임창규가. 엄청 당찬규로 막 1번으로 막 엄청 했는데 그걸 혹사를 시켜가지고 구속이 떨어져서 지금 10년 넘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구속이 안 나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임창규도 이제 뭐 파워 구속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포크볼이라든지 그 제구가 너무 좋아. 살짝 찾은 거지. 완전 그렇게 진짜. 됐죠. 그쪽으로 지금 승부를 보는 거고. 혹사 논란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바로 이제 사실 이글스죠. 김성근 감독 시절. 아까 송창식 얘기했는데 2017년인가요? 117개. 송창식 선수가 마운드에서 너무 힘들다고 헉헉 대면서 이 팬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죠. 근데 김성근 감독 딱 표정이 계속 그때 오읍 선수가 맞아요. 강제 삼진하고 맞아요, 들어가지 맞아요. 않았나요? 네. 그런 모습 때문에 팬들이 불편해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상대팀 타자가 그래. 스윙 당하고. 심지어 지금 최강 야구에서도 로테이션도 그냥 고정으로 가고 있어요. 난 그거 문제라고 봐요. 네, 변수가 없어요. 이승엽이 잘했어 그때 최강야구. 그렇죠. 다시 갔으면 좋겠어. 최악이야. 큰 그림 그린다. 썸네일이 아니 이틀 나오는데 이승엽 감독이 예능보다 잘해서 재밌었어, 그냥. 다들 애들을 하게끔 그래, 재밌었어. 하고. PD님도 이번 좀 편집하시면 편하겠다. 썸네일 바로 나와. 유행어도 많이 만들어. 구다이 이것도 만들고. 고소가 같은 거죠.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네. 이승엽 감독 다음 행선지가 밝혀졌습니다. 글자를 빨간색이 좋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홈런 칠게요. 제가 15만 선배로서 예.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도. 근데 사실 혹사하면 저희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염종석. 네, 우승과 또 맞봤고. 안경 에이스. 네. 진짜 금태 안경 로 진짜 신이 나. 낭만이었어요. 타 팀이 봐도 짜네요. 네. 그 선수 이름만 들으면. 첫 시즌 때 200이닝 넘게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던졌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개념이 없었던 그때는 시절이 뭐 각인이 없었죠. 되어 있고 네. 어린 마음에 맞아요. 진짜 계속 나오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발 개막전 최다 투구수도 롯데가 기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92년도에 염종석이 신인왕 받고 우승을 했는데 1년 전인 91년도에 그 당시 부산 상고 출신인 김태형 투수라는 선수였어요. 아니 그 선글라스에 뭐가 나와요? 지금 어떻게 다 알고? 이게 그럼 비전 프로 약간. 진짜 뭐. 뭐야 자비수 있는 거야? 뭐가 자꾸 누르시는 거야. 그 9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맞아요. 김태형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죠. 128구인가요? 그때 이제 선발승을 해요. 근데 그게 1실점 완투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상고를 졸업한 김태형을 영입해가지고 롯데가 빡 써먹었는데 그 선수가 오래 못 갔습니다. 오래 못 갔어요. 맞아요, 오래 못 갔어요. 우리가 김태형이라는 이름은 감독 이렇게 맞아. 기억하고 있지. 맞아요. 부산 상고의 훌륭했던 투수 김태형 선수를 기억하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한기주도 그랬죠. 그랬었죠. 한기주도. 그러니까 야구를 한 해도 해볼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맞아요. 사실은 볼 때는 금년 시즌만 가지고 생각하지만 아니 이러다가 우리 30년 봤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선수의 전성기를 끝까지 한번 봐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내가 마킹한 선수 오래 보고 싶은 게 또 야구 팬의 마음이니까. 아, 선수들도 선수 생활 길게 해서 돈 많이 가져가야죠. 3년 벌고 인생에 진짜 3년 버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또 감독이 워낙 그 파리 목숨이다 보니까 내가 감독으로 있을 때 이 선수들의 전성기를 쪽쪽 빨아먹고 갈아 마셔버리자 뭐 이런 마인드가 또 생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게 참 양립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 이번 주 야구 어떻게 좀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롯데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반에 대진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웃지 말죠. 우리 같은 배잖아. 귀여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LG 극강의 LG를 처음에 만날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다음에 파크 팩터가 문학에서 우리가 작년에 최악이었거든. 문학구장에서 SSG를 만나고 뭐 이런 대진운의 영향도 처음에는 조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화를 만나서 한번 조리동맹 좀 봐줘. 세 판입니다, 세 판. 한번 잘 잡고 이제 타격 별로인 팀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좀 잘 밟고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저 테이블 세터진이 아까 우리 또 영영이 말씀하셨듯이 또 베테랑들로 구성이 됐고 정훈 선수가 딱 저는 플레이로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위닝 시리즈 네, 4승 2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4승 2패. 네, 야구판에서는 제가 조방풀이 아니기 때문에 농구는 더럽게 멈추지만 야구는 4승 2패라고 그 말을 본인이 직접 다 하시네. 뭐 부인해봤자 뭐 네.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도 많이 박제가 돼가지고. 부산은 주중 시리즈가 키움이고 주말 시리즈가 롯데예요. 네, 우리 김태형 감독님의 친정 사랑으로 일요일 경기 진짜 그 지긋지긋한 17연패 그 사슬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바람을 좀 담아 봅니다. 네. 감독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 LG는 뭐 가장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6경기 3승 3패 해도 진짜. 좋겠다. 아이.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강팀들입니다. KT랑 기아를 만나요. 엄살. 홈에서 만나더라도 뭐 잠실은 거의 기아 홈인 정도로 또 치열한 응원이 펼쳐지니까요. 그게 3승 3패 평화롭게 끝내고 오시길. 패면은 기아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좀 예측을 하신 네, 거예요. 루징해도 된다. 오, 네, 루징해도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LG 기아랑 상대할 때랑 다릅니다. 롯데하고 하는데 만약에 말아먹는다? 데미지가 2배. 데미지가 2배니까 이번 경기는 지난주에 화요일에 진짜 멋진 경기였거든요. LG랑. 투수전. 6회까지는 정말 유현진. 쉽게 볼 수 없는 명품 경기였는데 진짜. 와, 그런 타이트한 경기도 잘해 네. LG는. 와. 좀 그런 좀 보기에 멋있는 좀 그런 경기를 롯데랑 펼쳐주면 참 좋겠다. 자, 기아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자, 기아는 이번 주 삼성, LG 차례를 만납니다. 지난 시즌 아시다시피 삼성이 이제 12승 4패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 LG 역시 12승 4패. 그래서 너무 미리 멋졌어. 좀 위로의 말씀. 아예 기아에게 상승 주간이 왔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아는 이제 그 강팀의 강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위에 좀 평준화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 두산, 롯데 편안하게 경기를 봐주세요. 앞으로 뭐 계속 4연패 그런 건 없겠죠. 없습니다. 선수들이 줄 거 다 줬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제 꽃 버모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이 지금은 꼭 버모예요. 꼭 이기겠다라는 꼭 버모. 각오를 있기 때문에 삼성 LG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연패를 했는데도 목소리가 이 정도시면 한 4연승, 5연승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크 찢어지는 거죠. 마이크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붕을 놓는 게 좋을 겁니다. 되게 구도가 송우진이가 끼어 있는 되게 오묘한 구도가 우진이 형 좀 불쌍해. 가운데서 기아와 LG 싸움. 거의 지금 부리가 사라져. 독수리 부리가. 그리고 우리 463 관전 포인트 다음 주에 우리 기아팬 최석규님이 과연 다시 나올 것인가 아니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기대해 재밌겠다. 주시면서 이제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450만 기아팬? 570만 570만 기사 450이 오프닝이었어. 대곡이에요. 계속 늘어나 자, 자동차에는 계기판, 저는 계기팬, 계약직 기아팬이라는 뜻이죠. 계약직입니다, 여러분. 계약직 우리 기아팬. 계기팬. 야. 자동차의 계기판. 계기판을 정규직으로, 정기팬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여기부터. 마칠게요. 야구 기쁘거나 슬프거나 463 더블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